네, 이제 영화를 볼 때 감독이 어떤 의도로 저 영화를 만들었을까? 또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가 어떤 의도로 저 작품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우리는 상상해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보는 일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의 상징체계다. 이 말을 염두에 두고 보면 영화라든지 문학의 표면적인 것 말고 이면적인 어떤 의미를 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떤 관전 포인트를 갖고 계십니까? 배우의 이미지와 연기력 위주로 보는 분도 계실 거고요. 떤 이야기의 짜임과 그런 대사의 아주 재미, 그런 부분 또는 시대적 배경과 문화 및 풍습을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화를 잘 만들었나, 이렇게 완성도와 주제는 명백한가, 이런 걸 가지고 작품을 따져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영화 음악이라든지 아주 풍경, 그죠? 아주 영화 포스터에서 풍경이 멋지면 저 영화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리고 의상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영화 속에 나오는 어떤 것이든 나의 내 직업과 관련될 수도 있고요. 나의 취미와 관련될 수도 있고 평소에 본인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서 또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쓴 글 중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불온한 당신을 보고 쓴 글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포스터에 나오는 이 분이 주인공이죠. 주인공인데 바짓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자, 그 바짓이라는 것은 그 70년대에 어떤 이렇게 그 당시에는 레즈비언이라든지 게이라든지 또는 양성애자라든지 트랜스젠더라든지 이런 이제 성소수자 또는 퀴어라든지 이런 이름이 없었던 시대에 이제 바짓이는 이렇게 레즈비언 중에서도 이렇게 뭐라 그럴까 남자 젠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바짓이라고 불렀고요. 반대로 여성적인 어떤 젠더를 실천하는 사람을 치마시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레즈비언인데 뭐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이렇게 하신 분은 아니고 그대로 여성의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만은 남자 이제 행세를 하는데 단 한 번도 본인은 여자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그러죠. 실제로 이제 이분이 이름이 원래 이름이 있더라도 이묵이란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셨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분은 2017년 4월에 영화 개봉을 앞두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 치장을 하는데 여기 조금 속옷이 보이는데 어, 어, 본인이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자의 이제 어떤 브래지어를 이분은 나름대로 수제 속옷을 가슴 가리개를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데 그 이제 어머니 한복 속치마를 잘라가지고 옆구리에 이렇게 운동화 끈을 딱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그러니까 굴곡을 완전 숨기죠. 그러니까 절벽 가슴이 되도록 꼭꼭 이렇게 싸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위에 옷을 덧입고 하는데 이분의 어쨌든 쭉 삶을 보여주고요. 여기에 감독도 역시 레즈비언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어떤 삶을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참 이걸 보면서 나는 과연 이해한다고 진짜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적어놓은 부분인데 비겁하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내 가족이라면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진정으로 그들의 세계에 관대해질 수 있을까? 아는 척, 아닌 척, 이해하는 척.
위선으로 분장하고 가면을 쓴 이중적 마음은 아닌지, 비단 성소수자 문제만 그럴까? 그러면 과연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결국 누가 불온한 당신인가? 제가 쓴 글의 일부분인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또는 내 주변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는 과연 정말 흔쾌히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시 내게 반문이 되는 이제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영화 버킷리스트를 보고 정성화 선생님이 죽으면서도 유쾌하기 하는 글을 썼죠. 자, 이 영화 속에 주인공 두 사람은 이렇게 시한부 삶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제 둘다 1년이 채 안 되는 그런 이렇게 생의 이제 남은 기간을 의사로부터 전해 듣고 병실에 앉아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실천을 합니다. 타지마할도 가고요, 피라미드도 가고, 그리고 세렝게티도 가고요, 뭐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 뭐 꽤 여행을 가서 그들은 지난날을 돌아보고 또 성찰의 시간을 가지죠. 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영화를 쭉 보면서 이 정성화 선생님이 결미 부분에 자기가 아는 지인의 죽음을 얘기를 했는데 이 영화에서 두 사람이 이렇게 1년도 채 생이 안 남아도 굉장히 유머가 있고 마음을 넓게 가지고 시종일관 보통 우리가 죽어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거와 정승환 선생님 지인의 죽음을 딱 연결시켰는데요. 한번 볼까요? 가족과 친구들이 병실에 모였다. 그 중에는 일찍이 남편과 사별한 친구도 끼어 있었다. 여사님은 숨이 가빠오자 그 친구에게 말했다. 수가, 내가 곧 네 남편을 만날 끼다. 뭐 전할 말 있거든 어떡해라. 의외의 말에 몇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고 그 웃음 속에서 여사님은 조용히 운명하셨다. 나의 버킷리스트에도 한 줄 추가하기로 마음먹는다. 뭐라고요? 추구하면서도 유쾌하기. 이런 죽음을 맞이 했다니, 또 이런 죽음을 남기고 갔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죽음 하면 그냥 암울하다, 슬프다, 뭐 이렇게 적막하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달리 먹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숙 선생님은 영화 물숨을 보고 물숨을 먹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영화 물숨은 한 7년에 걸쳐 가지고 우도 해녀들의 그 일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도 국제영화제 때 이것을 봤는데 이제 이분이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자기 어머니도 평생 바다에서 산 해녀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이걸 봐야겠다 해서 영화 개봉할 때 이분이 이제 이렇게 보았는데 여기서 보면 참 가슴 아픈 얘기들도 많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인터뷰를 하는데 어느 해녀는 18살 해녀인 딸을 바다에서 잃은 거죠. 그 딸이 파도에 쓸려가지고 결국은 섬 건너 마을에 떠오르고 그 딸을 묻고 그 딸을 앗아간 바다에서 다시 바다에 들어가서 물질을 하게 되는 자, 그런 내용도 나오고요. 참 그냥 운명에 순종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자, 물숨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해녀들이 바다 속에서 이렇게 물질을 하다가 나중에 바다 밖으로 휴
하고 나가 숨 쉬는 걸 무엇이라 그럽니까? 해녀들이 예, 그거는 물숨 반대로 숨비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물숨이라는 것은 여기 글에도 있지만 볼까요? 자, 땅에서 숨을 쉬지 않는 것이 죽음이나 아이러니하게도 물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죽음이다. 물 속에서 숨을 참지 못하고 숨을 쉬면 물을 먹기 시작한다. 해녀들은 그걸 물숨을 먹었다고 한다. 살려고 발부등을 치면 칠수록 힘은 빠지고 물숨은 또 물숨을 부른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바다 속에서 숨을 쉬면 물이 몸속에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다 밖으로 나갈 수가 없고 물 먹고 거기서 빠져서 예, 결국은 목숨과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숨을 먹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제 이 김현숙 선생님이 그 물숨을 가지고 자기가 도시에서 살면서 자기가 참 자기는 물에서도 번번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물질도 못했는데 도시에 와서도 사는 것도 미숙해서 번번이 물숨을 먹었다. 그래서 그 해녀들이 쓰는 물숨을 자기의 생에 갖다 쓰는 것은 참 가당치 않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 물숨이라는 것은 늘 과한 욕심값이라는 것을 안다고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영화에서도 그 욕심이 물숨을 부른다고 하는데 숨이 남아 있을 때 물 위로 올라가야 살지 막 그냥 숨이 찼을 때 올라가기는 힘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목숨값이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줄 알아야 될 때 포기를 하는 것이 진정한 고수다 하는 부분을 이분이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물숨도 한번 보시고 버킷리스트도 한번 보시고 불어난 당신, 예, 호밀밭의 반항아, 예, 그런 영화들 다 좋으니까 한번 예, 보시면 좋겠습니다.